반갑습니다. 3단원 간추리고 나누고 두 번째 소단원인 단어의 갈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품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문법 단원에서 품사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이 기본 개념을 익히고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면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익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품사입니다. 품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죠.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단어의 갈래입니다. 공통된 성질에 대한 기준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형태, 의미,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형태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가변어에는 용언이 속해요. 불변어에는 그 용언을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이 속하는데요. 이것은 옆에 좀 이따가 품사의 갈래 특성을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두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느냐, 움직임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와 같이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구품사로 나눠져요. 구품사로.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종류를 살펴보면서 볼게요. 자, 기능에 따라서도 나눠지는데요. 기능에 따라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형태, 그리고 기능, 의미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불변어랑 가변어가 있고요. 기능은 5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사이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관계언, 용언 이렇게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의미에 따라서 9가지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관형사, 부사, 그리고 감탄사, 그리고 여기 조사가 속하는데요. 조사는 서술격 조사가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속해 있는 것들이.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각각 불러준 거 있죠? 이것들 이 표를 보면 여기 이제 다음 품사의 갈래와 특성 알기 위해서 다뤄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체언이에요. 체언은 아까 어떤 기준이었죠? 그래요.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체언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그 속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문장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을 체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종류에 대해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명사가 뭐예요? 그래요.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의자, 가방, 우정 이런 것들이 명사예요. 다음으로 대명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너, 저쪽을 가리키는 이것을 가리키는 이것, 여기, 저 뭐 이런 지시대명사들이 해당해요. 그리고 수사예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언이에요. 용언은 어디에 속했어요? 용언은 아까 봤을 때 여기 있었죠. 용언은 가변어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 이건 수업 시간에 보고요. 이 무엇인지 개념을 익혀 오세요.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는. 첫 번째, 그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걷다, 또는 닦을 때, 여러분 칠판 닦을 때 닦다, 바다 오는 거 봤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사예요. 형용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늘다, 가는 모양을 나타내죠. 길다, 긴 모양을 나타내요. 높다, 이것 또한 높은 형태, 성질을 나타내죠. 이게 형용사예요. 다음으로는 수식어입니다.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데요. 그것에는 관형사, 부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각각 체언과 용언 무엇인지 배워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형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새 또는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체언을 꾸민다는 건 무엇일까? 연필은 뭘까요? 그래요. 명사예요. 명사는 뭐에 속해요? 체언에 속해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면 새 연필이 있어요. 연필은 어떤 연필? 새 연필이에요. 이렇게 연필을 꾸며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관형사라고 해요. 체언을 꾸미고 있는 것. 자, 부사에는 일찍과 바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죠. 오다는 동사예요. 동사는 어디에 속해요? 용언에 속해요. 근데 일찍 오다는 이 오다를 일찍이 수식해주고 있죠. 어떻게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일찍 오다는 그래서 이 용언을 꾸며주는 용언 오다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 4번 관계어입니다.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사가 있어요. 조사를 구별할 때 근데 서술격 조사도 있어요. 이게 품사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사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따로 나요. 서술격 조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조사의 예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조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문장에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과 다른 말과 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더해준다고 했어요. 문법적 관계를 알려주거나. 그래서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어 관계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요. 얘는 뭐뭐의, 뭐뭐가, 뭐뭐에게 이런 게 조사에 속하는데요. 봐봐. 명사죠. 간다는 동사예요. 이 둘의 관계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 간다라는 게 맞나요? 성립이 안 돼요. 내 가라는 주격조사가 들어가야 이 명사 내가 그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되고 이게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돼서 이 문장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주는 게 가의 주격조사. 이해 가나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또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독립원에 속하는데요. 우리 지금 아까 이 표
잘 적용해 보는 연습도 수업 시간에 해볼 거예요. 독립원입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넣어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이제 감탄사가 속한다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예로는 여러분들이 놀랐을 때 어머 또는 어머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러한 감정을 터뜨릴 때 나타나는 감탄사의 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품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간단한 내용을 살펴본 거니까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